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상심리사인 예리엘입니다. 네 번째, 실존적 존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그냥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산책을 해보면 막 꽃이 펴있고 들풀이 막 나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푸바오가 그냥 밥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사랑받잖아요. 여러분은 들풀보다 푸바오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우리의 욕구에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합니다. 길가에 핀 들풀도 꽃들도 잔디도 여러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죠. 푸바오도 여러분 어때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사랑하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존재죠. 나 자신이 기능하지 않아도요, 내가 무언가에 굉장히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존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분석 심리학자인 융은요, 우리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내 내면 안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자기라는 분이 너무 멀리 있으면, 간극이 멀면, 그러니까 굉장히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나와 너무 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정신병리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제 역할과 자기가 조금 가까워요. 가까우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페르소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얼굴과 그리고 이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그냥 본연의 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두 얼굴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거리가 느껴지는지를 그려보시면 내가 거리감이 이만큼 있구나. 내가 이 정도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종이에 반반해서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순지한 디롤링은요,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자기를 통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만의 그 고유성이 발현되는 상태, 그 개성화가 발현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 노동을 하더라도 외부의 기대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감정하고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 감정과 오히려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내면에서는 너무 싫어. 근데 이거를 막 하고 있어. 억지로, 가식적으로. 그럼 어때요? 그때고요. 여러 가지 심리적 불편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히려 내 실제 감정과 내가 지금 이제 감정 연기를 하는, 표면 연기를 하는 이 부분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할을 보고 자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의미를 되찾고 난 후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공허함이 사라지고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도 늘어나고요. 자기 조절 능력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나의 자원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실존적인 존재로 회복하는 이 상태는요, 아무 때나 수시로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성화 통합을 위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나만의 회복 루틴을 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성화하는 과정은요, 인격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할을 벗고 나서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수시로 아무 때나 온전한 자기로 돌아와 있는 시간들, 이동하는 시간들 가운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실존적 자기로 돌아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자기 확신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수면 시간도 적고
뭐 정말 역할 과부하와 여러 가지 역할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지나쳐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매일 좀 주기적으로 밖에 나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이라도 자연 속에서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그냥 정말 들풀처럼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자기 확신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 그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고요. 시각이 넓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역경을 뚫고 나갈 돌파할 힘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확신과 웰빙.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소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충만한 상태로 자기 확신으로 그 힘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때건 뭐 침대에 누워있건 산책을 하건 그냥 혼자 뭔가 이동하는 시간이건 그냥 들풀처럼 내가 바람을 느끼고 온 감각으로 그냥 이 우주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어떤 한 존재로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실존적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언가, 아니면 내가 이 삶에서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자기와 재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만난 시간이 언제이실까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기를 만난 적은 언제세요? 매일매일 만나줘야 돼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매일 접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 나 자신을 오롯이 만나는 시간. 3번째는 고유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그 고유성을 좀 발견하셨을까요? 나만의 어떤 비하 강점 검사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그 강점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강점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셔도 되고요. 그럼 그 강점들이, 나의 고유성이 내 예술 활동이나 나의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강점들을 잘 발휘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계속 강화를 시켜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개성, 고유성만 잘 드러내도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매력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매력, 그 매력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 하면서 지금의 나에게 초점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존적 삶을 한 90일 정도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요.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역할에서 벗어나서 고유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에 대한 핵심 목표를 한 3가지를 적어보시고 구체적인 날짜와 기록을 좀 해보시면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의 뇌가 막 활성화될 거예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유한 자기로 존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예술을 하는 힘도, 또 예술이 지속할 수 있고, 또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의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늘어날 겁니다. 번아웃도 예방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가치는 무대 위의 결과나 혹은 타인의 환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완전합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삶의 최고의 무대에서 오롯이 고유한 당신 자신으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만나요.